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어젯밤 미국 증시 보느라 잠 설치셨나요? 아니면 오늘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확인부터 하셨나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 지긋지긋한 머피의 법칙. 도대체 우리는 왜 주식시장에서 늘 패배자가 되는 기분일까요? 그런데 여기 폭락장에서도 태연하게 체리코크를 마시며 햄버거를 먹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투자자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혹시 당신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핏 같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버핏을 투자의 신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워런 버핏 웨이는 버핏의 투자법을 가장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평가받는 투자자들의 교과서입니다. 단순히 좋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샀습니까? 아니면 기업을 샀습니까? 이 질문에 1초 만에 대답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버핏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버핏은 주식을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업체의 일부 소유권으로 봅니다. 우리가 편의점을 하나 인수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편의점 문을 열 때마다 매일매일 가게 가격을 매기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1억, 내일은 5천만 원. 그렇게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편의점의 가치가 매일 바뀌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편의점이 껌과 음료수를 얼마나 잘 팔고 있느냐, 즉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입니다.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겠다고 하고 우울하면 헐값의 주식을 던집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기분 변화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가 미쳐 날뛸 때를 이용합니다. 2차 시장을 볼까요? 2차 전지가 뜬다니 우르르, 초전도체가 뜬다니 우르르. 버핏은 이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껌, 면도기, 콜라처럼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확실히 쓸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집중했죠. 여러분이 산 그 바이오 주식, 그 회사가 정확히 무슨 약을 만드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좋은 사업을 찾았다면 다음은 누가 그 배를 조종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버핏은 경영진의 합리성과 정직성을 따집니다. 특히 잉여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 주목하죠.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제국을 건설하려는 경영진이 있는 반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경영진이 있습니다. 버핏은 당연히 후자를 사랑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연례 보고서에 온통 장밋빛 전망과 변명만 늘어놓는 CEO는 믿지 마세요. 버핏은 자신이 인수한 보험사의 실적이 악화되었을 때 주주들에게 자신의 판단 착오였다고 깔끔하게 인정했습니다.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입니다. 싸구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숫자를 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회계 용어에 겁먹지 마세요.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입니다. 쉽게 말해 주주들이 맡긴 돈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느냐는 겁니다. 부채를 잔뜩 끌어다 써서 낸 수익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채 없이 혹은 적은 부채로 높은 ROE를 유지하는 기업, 그게 바로 알짜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 바로 경제적 해자입니다. 중세시대 성 주변에 파놓은 깊은 무릉덩이처럼 경쟁자가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파워, 특허 기술, 압도적인 비용 절감 능력 같은 것들이죠. 해자가 없는 기업은 경쟁자들이 몰려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한국의 치킨집들을 보세요. 진입장벽이 낮으니 모두가 힘들잖아요. 버핏은 순이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비용을 통제하는 능력을 높게 샀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같이 늘어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는 회계 장부상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즉 주주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가상의 비용을 걷어내고 진짜 현금 흐름을 꿰뚫어 본 것이죠. 자, 좋은 기업의 훌륭한 경영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장 사야 할까요?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도 10배 비싸게 사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될 때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을 안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10톤 트럭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면 5톤 트럭만 지나가게 하는 식이죠. 그래야 예기치 못한 충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1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기업을 6천 원에 사는 것. 이 4천 원의 차이가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주고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분산 투자가 정석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버핏의 생각은 다릅니다. 잘 모르는 기업 100개의 돈을 흩뿌리는 것보다 확실히 아는 훌륭한 기업 3, 4개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이 섰을 때 크게 베팅하는 용기. 이것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보유 기간은 영원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잽싸게 팔아서 치킨값을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면서 생기는 복리의 마법을 온몸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잦은 매매는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만 배불릴 꿈입니다. 이론은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실천하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뇌가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탐욕. 옆집 김 씨가 주식으로 대박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배가 아파서 뇌동매매를 하고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고 떠들면 무서워서 손절매를 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계좌는 녹아내립니다. 버핏이 월스트리트가 아닌 시골 마을 오마하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매일 쏟아지는 시세 정보,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 급등주 추천 문자, 이 모든 것을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기업의 성적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뿐입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지루합니다. 화려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 동안 여러분의 자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납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당신의 투자 습관을 바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둘째, 경영진은 정직하고 합리적인가? 셋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은 탄탄한가? 넷째, 현재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지갑을 여십시오. 한국 시장이라서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한국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꾸준히 돈을 벌지만 시장의 소외를 받아 저평가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 쓰레기통 옆에 피어난 장미꽃을 찾으세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워런 버핏의 방법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상식과 규율,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스마트폰의 주식 어플을 지우고 대신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투기꾼이 아닌 위대한 기업의 동업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의 지혜를 빌려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자가 되는 지식, 실천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